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금요일마다 저희가 주간 똑똑똑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세대 여성의 조금 다른 생각들 귀 기울여 들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개건올레 이진송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뭐 X세대, N세대에서 최근에는 뭐 MZ세대라는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문화나 행동 양식 이런 것이 좀 다르다.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MZ세대의 그 문화 행동 양식을 웃음으로 푸는 콘텐츠가 요즘 인기예요. 어떤 건지 뭐 두 분께서도 주변에서 좀 보고 계신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진성 편집장께 먼저. 네, 대표적인 콘텐츠가 SNL 코리아에서 만드는 이제 MG 오피스라는 코너인데요. 이건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 이제 G세대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등 초반생들이 이제 회사 생활에서 이들의 어떤 특징으로 인해서 세대적 특징으로 인해서 일종의 문화 충격을 주는 콘텐츠로 이제 꽁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MG 세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G세대들은 신입사원인데요. 네. 업무 중에 에어팟을 작용을 하고 있거나 소통을 거부를 하거나 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좀 눈치가 없어서 예를 들면 식당에 가는데 수저를 안 놓고 계속 앉아있는다던가 하는 모습 등으로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캐릭터로 그려져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소재로 쓰이고 있고요. 어떤 업무 지시가 있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3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라는 단어로 그게 요약되는 네. 요약되는 요즘 애들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웃음 소재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요즘에는 이렇게 잘라서 유행하는 짧은 영상들이 또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이 퍼지면서 좀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최경 활동가께서 주변에서 좀 많이 보고 계세요? 네, 최근에는 그 말씀해주신 SNL 코리아의 인기가 좀 되게 높아지면서 희화화나 풍자 개그에 대한 인기 역시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그래서 쇼츠나 말씀해주신 SNS 등의 활용도가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런 개그나 유행이 사실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제 후에 좀 더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말씀해주신 이제 MZ 세대들의 직장 내 행동 양식을 따라하는 그런 MG 오피스 코너라던가 혹은 뭐 좀 폭넓게 가서는 일본 호스트를 따라하는 뭐 다나카상의 유행 같은 것들이 그런 풍자 개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보시긴 하셨어요? 아니면 주변에서 본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아무래도 쇼츠는 제가 의도한 것과 달리 저한테 침입해 오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계속 보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어떠세요? 저도 이제 챙겨보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내 알고리즘에 들어와서 보게 되거나 아니면 이 MG 오피스가 인기를 끌면서 또 이거를 패러디한 여러 콘텐츠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좀 알게 되는 양상이긴 해요. 안 보더라도. MZ 세대에 대한 어떤 콘텐츠들이 정말 많아진 거군요. 네. 근데 두 분은 이제 직장을 다니시지는 않으니까 그 안에 그 오피스 안에서의 분위기 하지만 또 두 분은 자기 분야를 갖고 계시니까 그래도 그걸 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 어떠세요? 이걸 보고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은 사실 저나 제 친구들은 회사에서 이제 다 사실은 다 과장급이라서 맞아요. 이제 이 MG 오피스에 따르면 이 G세대가 충돌하는 기성세대를 맡고 있거든요. 거기 실무진으로 나와 문화 충격을 받고 요즘 애들이 저렇단 말이야라고 약간 놀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쪽이라서 실제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세대별로 공통의 감각이라던가 크게 영향을 미친 가치관이나 태도 그리고 또 미디어 영향 같은 게 있어서 아무래도 친구들끼리도 요즘의 신입사원들이 이렇더라 같은 얘기는 종종 하기는 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동시에 저희가 20대 초중반에 처음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 또 그런 평가를 받아서 요즘 애들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좀 여러 가지 선을 긋기도 하고 좀 꾸짖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도 되신다는 복잡하게 얘기네요. 느껴지는 면이 있고 아직도 친족들에게서는 요즘 애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또 친족 관계 내에서는 아직도 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느낌일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최경 활동가는 그 세대시죠?
저는 근데 지금 과장님 세대 이준성 편집장께서. 네, 저는 오히려 저는 20대 초중반 정도니까 예. 사실 제 친구들은 뭐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대부분은 대학생들 아직 대학생들이라서 사실은 그래서 저도 진성님 이야기 들으면서 좀 생각했던 거 사실 M과 Z를 함께 묶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그것도 구분해야 되네요. 밀레니얼과 Z세대를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을 하나 묶어서 말할 수 있는 같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선긋기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저는 아직 직장 생활을 경험해본 친구들이 많이 주변에 없으니까 그럴 때 사실은 현실이 정말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 MG 오피스를 보면 그 진성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회사 내에서 브이로그를 찍거나 혹은 뭐 에어팟을 계속 끼고 있거나 혹은 뭐 식당에 가서 숫자를 놓지 않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이제 X세대인 상사들이 화를 참거나 혹은 끝내 화를 내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사실 계속 연출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개그들을 보면서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세요? 지금 인기리에 지금 방송되고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웃잖아요. 그걸 보고. 근데 실제로 그런지도 잘 모르겠고 왜냐면 제 친구들은 오히려 직장생활 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눈치를 보거든요. 엄청나게 눈치를 많이 보고 실제는 네네 그렇죠. 어쨌든 직장이라는 건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굉장히 눈치를 보고 어떤 신입이라는 역할에 굉장히 충실해야 한다고 느끼고 그런 어떤 광경들만 봐서 그런지 오히려 저렇게 과장돼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어떤 현실을 좀 가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애초에 제 또래의 어떤 사회초년생들이나 여성들이 결국에는 어떤 웃음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웃음거리의 소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그걸 보고 있는 마음이 좀 마냥 편치만은 않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좀 과장됐다 지금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럼 아예 반박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반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 네, 저는 근데 사실 뭔가 아예 그렇지 않아요 라고 반박하고 싶진 않은 것 같고 MZ세대가 사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뭐 에어팟을 끼지 않고 뭐 수저를 잘 놓고 뭐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좀 상황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MZ세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좀 뭐가 그렇게 문제지? 혹은 MZ세대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각자의 좀 고유한 행동 양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세대로만 나눠질 수도 없다라고 느끼기도 사람마다 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이건 마치 약간 MBTI처럼 뭐 ENFP는 다 똑같아 라고 말하는 것과 저한테는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에 가깝고 그리고 특히 MZ세대가 특유의 행동 양식을 가지는 것 자체를 사회에서 너무 좀 문제시하는 느낌도 저는 받는 것 같아요. 네, 뭐가 도대체 문제? 이걸 이렇게까지 문제시할 거냐? 개별 차이도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걸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받아들입니까? 이진성 편집장님. 네, 사실 모든 예능이나 캐릭터 그리고 코미디라는 거는 재미를 위해서 과장되는 측면이 있고 또 극대화시키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감안해서 보기 때문에 일부러 현실적이지 않게 극단까지 밀어붙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유경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인가? 쇼로 만들어서 모두의 웃음거리로 만들 만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기획 단계에서부터 순전히 소위 말하는 개념 없는 신입을 욕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 마음껏 욕하세요 하고 바치는 프로그램이라는 의도가 좀 느껴져서 기획 의도가 저로서는 코미디로서는 좀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게 세대마다 느끼는 게 다르구나 하는 걸 또 다시 한번 느끼면서 어떤 신문 그 사설을 보다 보니까 이 사실 그 기존의 세대들이 신입사원인 MZ세대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처음에 당황하기도 하고 눈치도 좀 보고 그러다가 지금 이런 MZ세대에 관련된 이런 콘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일종의 그것을 우리도 좀 해소하는 그런 측면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기획 의도가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해소의 목적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어떠세요? 이 젊은 세대를 때로는 희화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죠. 네. 우선은 제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한 세대의 상대적 특징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일반화의 오류고요. 한 연령이나 성별 집단 내에서 어떤 하부 집단이나 개개인이
그 일반적인 특성을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그렇죠. 들면 뭐 당연히 모두가 에어팟을 끼지 않고 네. 예, 그런 것들인데 이제 G세대는 일할 때 에어팟을 끼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의 오류고 둘째는 특별함의 오류인데 한 세대에 특별한 점이 없는데도 특별함을 부여하는 거예요. 사실 20세에서 34세 연령 집단은 누구나 그 사회의 어떤 특정 경향을 따라가는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예. 그것을 어떤 세대의 특징이다. 라고 이제 시대적인 이름을 것인데. 지어줘버림으로써 오히려 다른 라벨링을 해버리는 그래서 이 세대는 특별한 세대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어떤 젊은 세대들은 언제나 그 시대에 가장 새롭고 그렇죠. 다른 가치관과 경향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보면 그럼에도 언제나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요즘 것들의 예의와 상식 없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중장년층의 특성이 엄마 아빠 등 가족 내 역할로 일반화돼서 요즘에 공감용 개그 소재로 많이 쓰이고 있고 예. 부장님 개그나 라떼 정도라면 젊은 세대의 행동 하나하나는 그저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웃음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문화와 문물이 바뀌니까 당연히 태도나 가치관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웃긴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볼 수 있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해서 헤매는 모습은 짠하고 젊은 세대가 처음 경험하는 회사 생활에서 배운 적 없는 실수하는 의전을 것들. 가지고 잘 이행하지 못하는 거는 예의가 없고 우스운 일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우스운 일인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정말 뭐라 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일반화의 오류라든지 어떤 특별함의 오류, 그 젊은 세대들은 한 시대를 반영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그 세대의 특징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최유경 활동가. 네, 사실은 코미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건 풍자나 희화화 같은 것들에 대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풍자와 희화화는 권력자나 기득권에게 하는 것이지 사실 사회적 소수자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에게 향하는 풍자나 어떤 웃음거리는 결국에는 폭력일 수밖에 없다. 폭력의 재생산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좀 우선적으로는 들고요. 네. 그리고 예컨대 사실 빈곤계층이나 미국 흑인들 사이에서 이제 소위 슬랭이라고 하는 비속어 같은 것들이 널리 쓰이고 뭐 대부분의 청소년들 역시 여러 어떤 공식적인 논의나 결정에서 배제되고 발언할 기회가 존중받는 경험도 갖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어떤 청소년들은 비청소년들과 평등하게 소통할 기회도 적고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급진 언어를 쓸 일도 별로 없고 사실 학교에 갇혀서 거리에서나 청소년끼리만 지낼 일이 많은데 그렇죠. 이처럼 사회적 소수자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떤 비청소년들 사이에 주류적 문화와는 좀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 좀 당연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최근에 MZ세대의 행동 양식 역시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진홍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MZ세대라고 해서 뭐 다른 것도 아닐 뿐더러 뭐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일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SNL 보면서는 어떤 에어팟 끼고 일하는 신입사원에게 네. 화를 내는 X세대 선배 사원을 보면서 이렇게 막 그 MZ세대 사원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일해야 능률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 말이 틀렸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뭔가 엄청나게 잘못한 건가? 네,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일할 때 능률이 올라간다면 그리고 꼭 능률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어떤 직장 내에서 개인의 방식이 있다면 그걸 좀 존중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에어팟 끼고 일하는 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실 모두가 획일적인 같은 규율과 기준 아래에 순응해야 한다. 뭐 에어팟을 끼지 않고 뭔가 막내가 숙수저를 놔야 되고 뭐 그런 어떤 게 사실 그런 사회적 보이지 질서. 않는 뭔가가 있는 거죠. 룰이. 네네. 그럴 때 규율과 권력 관계와 이런 것들에 오히려 어린 사람들이 순응해야 한다라는 그 사회적 질서 자체가 좀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안에 이제 앞서 코미디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풍자 희화화를 위를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반대로 소수자를 향해서 한다는 건 이건 폭력이 될 수가 있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지금 지적도 해 주셨고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의 그 어떤 개인적인 차이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의 어떤 룰로 만들어 놓고 보이지 않는 룰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금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에서도 좀 비웃어도 되는 존재, 그렇게 해서 아무런 제재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즉 좀 놀리기 좋은 안전한 대상을 타겟팅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저는 괴롭힘, 그러니까 약간 이지매 뭐 이런 구조와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예전에는 이런 대상이 꼰대 상사나 휠체어를 탄 회장님 같은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좀 오히려 퇴보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건 사실 역사적으로도 오래됐거든요. 1920년대 30년대에는 네. 모던 걸들이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심하다라고 조롱하고 놀리는 사설이나 사파, 만화가 신문에 매일같이 실렸고요. 1950년대 60년대에는 미국 문화가 수입이 되면서 이를 향유하는 여성들을 굉장히 뭐 허영이 심하다, 이렇게 매도를 하거나 평등을 요구한 여성들이 희화화하는 만화가 잡지 등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역사가 있는데 네. 그 여성들도 당시 기준은 이런 이제 MZ가 아니었을까. 그렇겠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웃기다고 생각을 하고 놀려도 된다라고 승인하는 권력이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사회적인 이지매 아까 그런 표현 해주셨는데 놀리기 좋은 대상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본다면 이 풍자나 희화화의 퇴보가 아니냐, 이런 시대별로 있었던 것도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고명숙님, 미국이나 북유럽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간 나라들이 왜 다원성을 추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우리는 너무 이제 단일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나와 다른 것, 그것에 얼마나 배타적인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지적도 해 주셨고요. 김지영님께서는 자꾸 왜 세대를 가르고 한 세대를 또 일반화하고 고정시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50대도 수저 안 넣고 손톱가락 안 그런 사람이 있다. 지금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유성환님께서는 지금 46살의 여성이신데 직장에는 직급이 있는데 왜 식당에서 MZ세대가 수저를 꼭 놔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챙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해 주셨고요. 2348번님께서는 대리급 이상의 밀레니얼 세대도 20대 초중반 사회를 진입하면서 실수와 배움이 있었다. 더 나이 든 세대도 X세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삶의 성장 과정을 지나치게 일일이 파편화해서 전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인터넷 문화가 문제 아니냐. 맞아요. 네,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요. 고명숙님께서는 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개그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 그걸 던진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좀 무심코 던진 거 상해 입히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도 해 주셨어요. 제가 그런 와중에 이걸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려요. 댓글을 제가 실시간으로 저만 보거든요. 이 두 분은 사실 못 보시는데 이런 개그의 피해를 두 분도 입고 계신 거 몰랐죠? 네. 네. 이 코너가 진행될 때마다 계속 주호연영을 언급하면서 목소리가 비슷하다, 말투가 비슷하다, 이런 댓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씩 하시죠. 네. 네, 뭐 이제 굳이 들어와서 댓글 쓰든 관심? 지적? 뭐 이런 거 별로 감사하진 않고요. 젊은 여성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를 두고 주연형이다라고 하는 이런 밈적인 사고방식, 자신의 생각을 건너뛰고 밈에 의존하는 사고방식을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할 말을 하시는 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 활동은. 네, 그냥 그렇구나 싶고 왜냐면 사실 저는 주연형 같다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사회 자체가 좀 문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다. 네, 그래서 뭐 말이 좀 떨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데 같은 접속사를 많이 쓸 수도 있고 혹은 특유의 말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각자의 다양한 차이들 중에 무언가를 굳이 선정해서 열등하고 부끄럽다라고 막 여기는 관습 자체가 문제적이라고 느끼고 게다가 주연형이 사실 젊은 여성, 사회 초년생 캐릭터로 그렇죠. 그려질 때 네. 이런 역량들이 결국에는 어떤 젊은 여성들이 자신을 검열하게 되는 나 주연형 같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으로 이어지고 입을 막게 된다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거기 신입사원들이 생각해보니까 여성들이 좀 많네요. 네, 그런 부분도 그렇게 편견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 올려주셔서 사실 누구나 신입사원 때 실수도 하고 성장하고 배우고 하는 과정에 놓이는 것인데 누구나 이런 시기를 거치는 거구나 하는 게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콘텐츠를 보고 만들고 또 기성세대가 어떤 생각을 앞으로 좀 해야 될까,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두 분 네. 말씀 좀 들어보죠.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 안에 유례 없이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은 나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단위의 세대의 경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느껴지기도 너무 변화가 합니다. 빨라서. 네, 네. 그리고 언제나 이제 10대, 20대의 젊은 층은 사회 가치관이나 정서와 충돌하는 게 또 전통이죠. 400년 전에도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그렇죠. 낙서가 동굴에서 발견되는 동굴에서. 게 인간 세계잖아요. 네. 그래서 X세대가 90년대에 던진 충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자가 이제 남자 옷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남자가 머리를 기르고 귀걸이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말세의 증거이자 요즘 것들의 해괴한 일탈로 간주되었거든요. 지금은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 90년대 보편적인 가치관이자 기준이었던 것들이 사실은 좀 성차별적이거나 굉장히 지역적이었다. 특별한 기준 없이 인습에 기댔을 뿐이었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어렸던 적이 있고 당대 문화 규범과 충돌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가 되는데요. 그것과의 괴리감을 느낄 때 쉽게 선을 그으면서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괜찮은데 쟤네가 이상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같이 좀 고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최유경 활동가께서? 네,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떤 풍자라는 것은 약자가 아니라 기득권을 향할 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현재 좀 약자와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풍자가 어떤 이들을 비웃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중2병이나 잼민이 같은 어떤 청소년 혐오적인 용어들을 다루면서 꼭 중학교 2학년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렇게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언행들을 하는 시기가 있지 않냐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사실 기준점 없이 평생 성장하는 존재이고 성장의 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솔직히 저는 요즘 MZ세대들에게 과한 비난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즐겁게 웃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요즘 애들은 개념이 없다라고 말한다거나 좀 과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본인은 언제나 완벽하고 성숙하게만 살아왔는지 좀 궁금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실은 좀 MZ세대는 서툴지 않아, 미성숙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 사회 자체가 서툴고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예, 서툴고 부족한 것도 좀 받아들여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딴 것보다 에어팟 부분에 다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뭉뚱그려서 제가 정리해 보자면은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 소통의 부분에서 에어팟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끼고 있으면 왠지 소통이 단절되는 것 같은 상대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소통은 자꾸 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주간 똑똑똑 MZ세대 특히 G세대를 웃음 소재로 삼는 것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야기 우리가 또 생각해볼 문제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최유경 활동가 개건언론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